예,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시황 듣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 시간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조금 저희가 시간이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러게요. 미국 증시가 뭐 또 트럼프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일희일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또 이제 내일 하루를 더 쉰다 고민이 살짝 되는 시점인데요. 시장 진단해 주십시오. 사실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참 매매 어렵죠. 시장의 어떤 그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죠. 근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따라서 웃고 웃는 시장이 연출되는 게 참 전 세계 투자가들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럽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어떤 얘기를 하면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민주당과 합의를 거부하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통령 당선 후회하겠다 뭐 이랬다가 갑자기 10시간 만에 그 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만 합의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변덕이 좀 심한 건 둘째치고라도 생각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고 미국도 경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미국 국민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민주당이 운영하는 주라도 자기 국민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죠. 그럼 포괄적으로 경기 부양하는 게 맞죠. 제롬 파월도 포괄적 경기 부양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안 돼서 굉장히 어렵다라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나만이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반 트럼프, 안티 트럼프가 시장을 바치고 있다는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되면 미국 시장 폭락할 거다라는 이 시장의 뷰가 형성됐을 때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 안 된다 했는데 요즘 월가 쪽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어떤 시장 장악력에서 벗어나려는 시장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어쨌든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한 모습.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이걸 또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장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시장의 기술적 분석을 보면 나스닥하고 다우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봐야 되겠죠. 장대 음봉을 그냥 양봉으로 메워주는 캔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더 갈 것 같이 보이긴 하죠. 더 갈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쓰리봉, 미국 뭐 쌍봉 이거 한번 가나? 뭐 이 정도 해석할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목표치는 채웠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 여기서 29,199 갔을 때가 아마 미국의 최꼭지가 됐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밑을 생각하시는 분이나 위를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의 모습이죠. 내려갈까 봐 두려울 것도 있고 또 올라갈까 봐 또 걱정될 수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지금 투자가들 대부분 그거 하나 믿고 있잖아요. 시장의 유동성만. 근데 유동성이라는 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그 유동성이 무섭습니다. 항상 주가는 일정 바운드리를 이렇게 블록을 쌓아요. 그래서 그걸 깨지면 로스컷이 터지죠. 그때는 그 유동성이 함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이게 만약에 밀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도 사실이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요 지점에서 올라오고 있죠. 후행 스팬이. 근데 이렇게 뚫을 수 있긴 한데 보통 경우는 확률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나스닥이나 다우에서 연출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경기 부양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시장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결국 시장을 어렵게 이끌고 가는 현재의 모습이 에너지를 정말 많이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오늘 대단했죠. 12조 3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뭐 잠정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3분기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가전은 아니었고요. 반도체에서 화웨이가 많이 사줬다. 뭐 이 정도인데 결국 화웨이의 어떤 상당한 이익을 본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삼성전자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어떻게 올렸을까 했는데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었을까? 뭐 이 정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좋은 주식은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고 주가가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하고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삼각 수렴을 했어요. 삼각 수렴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 추세를 이탈하고 한 번, 두 번 다 올라왔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보시면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의 이슈였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뻗어가는 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오히려 실적을 빙자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나올 수 있는 공간에 접어든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삼성전자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6만 원대가 많이 온다면 거기는 거의 다 물량을 좀 줄여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 때문에 갖고 나온 얘기인데요. 미국이 플러스 0.8%에서 1분 만에 1.5% 정도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파락 후 양봉으로 해서 플러스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미증시하고 디커플링이 다시 시작되나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보면 거의 차트의 키높이는 거의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2600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평으로 보는 거예요. 키높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 이평과 캔들과의 관계를 보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과거 고점하고 미국의 고점하고 그걸 맞춰서 그 키높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 미스가 나시면 절대 안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그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 끌어올린 건 아시겠지만 외국인 선물이었어요. 6천억을 매수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각은 10시 43분인데 외국인들 벌써 4,300억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6천억 사서 막판에 청산하고 4천억 가지고 나오는데 그 4천억을 다 털었어요. 시장이 벌써.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하나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물의 수급을 봐야 되는데 이 선물 수급으로 봐가지고 디커플링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계속 들어와야 돼요. 선물을. 근데 외국인 선물이 지금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누적으로 매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요 근래입니다. 요 근래. 요 근래를 보면은 지금 디커플링을 생각한다는 것은 좀 오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어떤 행보를 잘 봐야 되겠지만 특히 선물에서 외국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지금 시간상으로 10시 40분인데 어저께 매수분을 다 시장에 던졌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선물에서.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도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주가를 누르는 상황이거나 누르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 정도에서 더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시장의 위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을 바라보기 전에 수급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 이 수급적에서 디커플링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수급적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 매수세는 지금 외국인 선물 외에는 없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디커플링을 바라보면서 어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좋았으니까 이제 다를 거야. 이 생각은 접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은 지금 요 고점하고 추세선을 보면 거의 다 온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한 2,400 넘었었죠. 그래서 저는 이 고점, 요 자리가 아마도 지난번 최고점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파동을 그리면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을 그린다 그러면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장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 뭐 바라보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시각 들었습니다. 지수 체크하겠습니다. 2387, 2400 장중 회복을 했었고요. 코스닥은 870입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가지만 또 조금 비중에 대한 생각도 좀 하시면서 이제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전략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네요. 시장 공감텐 여기까지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